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서 기존에 하던 치료와 달리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인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는 외국에 비해서 줄기세포 관련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도 합법적이고 치료가 가능한 자가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생기는 질환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몸을 방어해야 하는 면역세포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공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 몸을 파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오작동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을 표현할 때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적절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지나친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역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다수에서는 오랜 기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문제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혈액검사상에서 면역세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백혈구에는 과립구와 림프구가 있습니다. 과립구는 세균이나 죽은 세포 등 큰 이물질을 먹어 치우게 되고 림프구는 바이러스 등 미세한 이물질을 항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과립구 안에는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있고 림프구 안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는데요.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항진이 되게 되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백혈구 속의 과립구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좋은 면역 기능은 과립구와 림프구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한데 만성적으로 과립구가 증가된 경우에는 외부의 침략자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먹어치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 메커니즘이라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과립구가 침범하는 장기에 따라서 그 종류가 100여 가지 이상이 되지만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염증성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 반응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지만 자주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치료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등의 장기 복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가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는 이처럼 치료에 한계가 많은 자가면역 질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트렌드인데 이와 관련된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자가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ADWP라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연구하는 단체에서 혈구나 아니면 골수 이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결과를 분석을 하고 일부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3,300여 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가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가 한 3,1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자가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의 교과서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출간된 이 논문을 보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골수율의 줄기세포 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유럽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탈리아, 영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등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골수율의 줄기세포의 치료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질환을 보시면 다발성 경화증과 전신경화증 그리고 크론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논문에서 골수율의 줄기세포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다발성 경화증은 뇌나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만성적인 염증이 신경세포의 여러 군데에 반흔 조직을 남기는 질환입니다. 그 결과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및 자율신경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전신경화증은 면역 이상이나 혈관 손상, 섬유화를 특징으로 한 원인 불명의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2013년도에 미국과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전신경화증 진단을 위한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그 기준을 살펴보면 주요 증상이나 징후로는 레이노 현상, 피부경화증, 부은 손가락, 손가락 피부경화증, 수지 말단 궤양, 손가락 끝에 오목한 흉터, 모세혈관 확장증, 손톱 주름 모세혈관 이상, 폐동맥 고혈압, 간질성 폐질환, 경피증 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자가 항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소별로 가중되는 점수가 다른데 이 점수를 합해서 9점 이상이 되는 경우 전신경화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크론병은 만성염증이 위장간에 특히 소장하부나 대장 또는 이 두 부분과 모두 관련해서 소화관의 어느 부분에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중증의 자가면역 질환에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의 사용으로 치료에 한계가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자가 골수율의 줄기세포의 면역 조절 기능 및 조직 재생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치료가 유럽을 중심으로 점점 그 적응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고요. 비교적 장기적인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치료가 가능한 기전을 리셋, 리밸런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생긴 면역 시스템을 새롭게 세팅한다, 리셋한다는 개념과 과립구와 림프구의 비율 등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맞춘다, 즉 리밸런싱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 주사 치료는 외국의 줄기세포 클리닉에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저희만의 강점일 수 있는데요. 줄기세포의 기능, 특히 면역 기능과 재생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줄기세포가 최대의 기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주사 치료를 통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줄기세포가 작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